당신의 아이한테 두 가지 선물을 딱 줄 수 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는 명문대였어요. 또 하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가 배우고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많은 부모님들의 멘토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멘토 임 작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저희 다른 채널에 나오신 거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첫 출연을 저희 채널로 예, 그렇죠. 잡아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편집자님 그 교육 고민 물어봐주는 맞아요. 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고민을 이제 같이 해결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 작가님께 고민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많은 영상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그런 방법들, 생각들, 인사이트들 많이 나눠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에 대한 부분부터 궁금한 것 같아요. 작가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 같으신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부모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15년 전쯤에 네, 그거를 제가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예.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부모의 역할, 부모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위해서 일을 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교육 연구에 매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부터 그럼 들려주세요. 인생을 잘 살고 싶었죠. 이제 남들 하는 거 비슷하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취직하고 네. 회사 생활하고 네. 근데 가정이 별로 안 행복한 거예요. 저희 어. 집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두 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이 이제 평화롭지가 않으니까 좀 불만이 많이 쌓여갔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이제 우울한 거죠, 인생 예. 자체가. 회사에 이제 큰 상담센터가 있어서 거기도 예. 좀 찾아가고 예. 인생 문제를 알고 싶고 또 부모님이 이제 가끔씩 많이 싸우니까 그거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상담센터 이렇게 찾아보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제가 계속 멘토를 찾았어요. 예. 저 같은 멘토를 찾았는데 모르잖아요. 그때 10 몇 년 전이니까 15년 전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여담이지만 예. 오은영 박사님 예. 저희 채널에도 나와주신 네, 적 있는데. 예. 거기 클리닉 있잖아요. 알죠. 소아청소년 클리닉인데 예. 사실 부부관계 그쪽 상담은 아니지만 예. 거기에 이제 연락을 해서 저희 부모님을 가게 했었죠.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몇 번 하시다가 예. 안 가셨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그 의미가 없다 생각하셨나 봐요. 절망스럽죠. 이게 왜 안 될까? 그래서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인가?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인가를 예. 규명해 보고 싶었어요.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교육 쪽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나와 있던 이제 교육 서적들, 양육 서적들, 그다음에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그렇죠. 없었죠. 예. 그래서 있었던 게 뭐 책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육아 영상이라고 하면 예. 당시에 뭐 60분 부모 뭐 그런 거 네네. 정기권 다 끊어갖고 네. 처음부터 1화부터 이제 끝까지 다 보고 그때 선생님들이 이제 조선미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이 제 선생님이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거 다 엄청 다 메모하고 이제 예. 공부를 했었죠. 저는 이제 아이 관점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말하는 사람이라서 부모 관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줬을 때 아이가 잘 성장하고 행복한지에 대해서 예. 지식 근거로 예.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알고 싶었죠. 그래서 예. 공부 정말 많이 했죠. 작가님께서 스스로 해보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부분이 필요했었다 느끼게 된 부분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들이 안 해야 되는 행동들을 하시니까 네. 손해가 나잖아요. 예. 제 모토 하나가 인생에 손해를 끼치지 마라. 그러니까 결핍이 있으면 인생에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게 손해가 나는 행동인지를 모르잖아요. 모르고 내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실제로는 아이한테 그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하는 건가요? 그럼요. 근본적인 것이 가정의 분위기잖아요. 가정의 분위기는 엄마 아빠 예. 부부 관계가 어떠냐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한 해 100상 결혼하면 이혼 얼마나 하냐면 예. 혹시 알고 계세요? 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40상 이상 이혼을 해요. 그럼 그러니까 40% 한 해 올해 100상이 결혼하면 예. 40상 이상이 이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랑 나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예.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귀찮지만 예. 너무나 귀찮지만 우리 법적인 절차를 그냥 끝내자. 이거를 하는 분들이 40장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이상으로 또 부모님들 사이가 안 좋은데 이혼은 안 하시는 부모님도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반 이상 그렇죠. 그 반 분위기 이상? 예, 훨씬 더. 아래에서 사는 거네요. 예. 어려운 것들이 많죠. 고립돼서 육아하시는 부모들도 많고 예. 고립되니까 어떤 도움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랑 엄마가 어느 정도 고립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서 둘이서 이제 힘들죠. 아빠는 이제 일하러 가시고 이런 케이스도 많고. 그게 하나씩 이제 사례들도 들으시고 네, 작가님도 공부하시면서 깨닫는 과정들이 있으셨나 봐요. 너무나 많죠. 예. 그냥 스스로는 보이죠. 좀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인생에서 일어나는 심리사회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게 왜 일어나고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 예. 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 편집자님 있으시잖아요. 네. 편집자님의 인생이 있잖아요. 예. 인생이 있고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성격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합을 하면 예. 저는 편집장님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어요.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작가님? 저는 이제 어떻게 미래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다라는 게 보이죠. 예. 그런 게 이제 눈이 생긴 거죠. 작가님, 저는 잘 살까요? 잘 사시겠죠. 네.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예. 아, 하고 감사합니다. 계시는데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그 네이버 카페를 가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사랑하는 건 부모가 양육 지식을 공부한다는 뜻이다. 이 양육 지식을 그만큼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거를 배워야 될까요, 부모는? 본인 상황에 따라서 약간 맞춤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랑 사이가 좀 안 좋다. 그럼 부부관계 먼저 공부를 해야겠죠. 네네. 아니면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곧 태어난다. 음. 이제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각 단계별로 인생의 과업들을 잘 달성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네네. 사실 인생 과업. 그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예. 예컨대 아기가 음. 달성해야 되는 과업은 세상에 대한 신뢰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애착이라고 그래요. 아, 네. 그 양육자에게 표현이 더 저한테는 편하네요. 네. 예, 뭐 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요. 에릭슨은 그것을 세상을 나는 신뢰할 수 있는가? 세상은 내가 살아가기 괜찮은 곳이야. 라는 내적 신뢰감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보울비 같은 학자는 그걸 애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죠. 예비 부모라든가 예. 예. 아기가 아직 어린 네. 엄마들은 애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 배워야죠. 양육 지식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안 배우니까 힘들죠. 예. 양육 지식은 비단 이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지식이 아니에요. 본인도 어린 아이였던 시절이 있듯이 예. 본인이 어떻게 잘 성장했어야 되는가를 지식으로 설명해 주는 게 양육 지식. 그러면 그게 없는 부분이에요, 작가님. 그 노력을 안 한 이유를 모르고세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일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기 때문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부모님들이 양육 지식에 그렇게 관심을 덜 기울이는 이유는 모르고세요? 편집장님도 대학 졸업하시고 예. 예, 대학원도 졸업하시고 예. 열심히 사셨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소수예요. 사회적으로 그쵸? 소수예요. 네. 소수인가요? 소수죠. 특히 여성은 더 소수죠. 한국에서도 아직도 대학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예, 10%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엄마들이 이제 뭐 대학교까지는 이제 우리 세대 뭐 3, 40대 엄마들이 이제 그 정도 가고 20대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공부가 끝나죠. 공부가 끝나서 연애하고 예. 결혼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이 교육적인 바쁘죠. 학습적인 활동이 인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셨잖아요. 예. 대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해.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회적인 인식이 아이는 그냥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있잖아요. 아이 예. 하나 더 낳아라. 예. 맞아요. 그러면 아이는 알아서 크는 것도 아닌데. 거기 이면에 이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역량, 육아 역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 그것을 쌓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활동이 있어야 된단 네네. 말이에요. 그거 없이 이제 키운단 말이에요. 예. 초반부터 애착이 깨져. 그러네요. 단계별로. 아까 말씀하신 그 단계별로. 아이가 아, 태어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지죠. 67%가 안 좋아져요. 3년 내에. 아이가 태어난 이유. 이런 거 모르잖아요, 지식을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손해가 뭐 있냐. 되게 많아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면. 예. 그러면 퍼진 인식이 뭐냐면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 돼. 네. 그럼 애착이로는 3년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석적인 것은 3년 있다가 낳아야 돼요. 최소. 3년 터울이 있어야 돼요. 네, 최소. 아, 네. 근데 어때요? 그렇게 안 되죠. 빨리 낳고 해치우자. 그래. 한 번에. 엄마가 죽어. 그래서 네네. 애들을 키우는데 막 둘이 막
잘못해서 아들들이라도 다 태어나면 저 아들 둘인데 지금 네. 조그마해요. 활동량이 많으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 체력이 없으면. 예. 아이가 이제 그렇게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이거 너무 힘들구나. 이런 게 손해예요. 그러면 엄마도 힘들죠. 부모도 아빠도 힘들죠. 결정적으로 아이들은 괜찮겠냐는 거예요. 그런 충분하게 케어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더 악순환은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양육 지식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죠. 육아 지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소수는 36개월 미만 엄마들은 거의 없어요. 너무 바빠서 힘들고 예.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 36개월 네네. 이전은. 예. 그래서 아이가 이제 유치원 정도 가고 월집에 가고 그래야 자기한테 시간이 있고 초등학교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아, 공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일반적인 교육 트렌드예요. 그럼 되게 공부에 밀려서도 안타까워요. 안 하잖아요. 입시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공부로 그럼 또 가는 거예요. 예. 여러 연구들 중에서 편집자님한테 하나 제가 예. 여쭤볼게요. 예. 아이가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음. 심리 자산 특성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아이를 딱 보면 얘는 공부를 잘할 거야, 못할 거야. 자기 효능감일까요? 그것도 하나 포함이 되는데 예. 그냥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 사회성이거든요. 네.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대인 관계, 예. 규칙을 잘 지키는가. 음.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남한테 불편을 안 미치면서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아이인가.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절도가 있는가. 안녕하세요. 인사 잘할 수 있는가. 예. 긍정적인가. 예. 웃고 다니는가. 예. 이 사회성이잖아요. 다. 예. 이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결국 끝까지 잘 가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모르시고 일단은 오케이 영어 노출이 중요해. 예. 이렇잖아요. DVD 매일 1시간씩 돌린단 말이에요. 영어 영상 노출이요. 예. 하잖아요. 예.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유초등 때 굉장히 많이 하죠. 제가 커뮤니티에서 예.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아이한테 되게 유명한 설문조사인데 예. 당신의 아이한테 2가지 선물을 딱 줄 수 있다. 어. 당신이. 예. 네, 2가지 중에 하나만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걸 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는 명문대였어요. 또 하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네, 하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고민되는데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설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결과가 명문대 나왔을 것 같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명문대랑 영어. 그래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한 6대 4 정도? 명문대가 28%가 나왔고요. 정말요? 영어 유창성은 65%가 나왔어요. 그렇게나 많이 차이 나요? 네, 거의 2배가 넘잖아요. 영어 유창성을 더 바라시는 거네요? 영어를 되게 바래요. 오. 주제도 사실 아니에요. 당연히 명문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명문대가 당연히 낫거든요. 영어는 나중에 배워도 되고 현실적으로 주는 실효성과 그리고 가치가- 명문대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과목에는 있으니까. 입시 영어를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엄마들이 하는 영어 노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창성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자유자재로 아이가 글로벌하게 뭐 영어도 좀 하고 막 이런 걸 상상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한테는 이게 되게 암담한 데이터예요. 예. 그러면은 작가님이 이 설문을 해야 되겠다 의미가 있으셨나요? 영어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을 제가 관찰을 했으니까요. 관찰을 하니까 물어본 거죠. 설마 했어요. 예. 명문대면 스카이 이런 거잖아요. 스카이랑 영어 영어. 잘하는 거랑 예. 어떤 걸 선택할래요? 그랬더니 또 영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현실이에요. 교육적인 현실. 그런데 작가님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요? 명문대를 목표로 하면 오히려 아이한테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그냥 명문대를 선택 안 하고 아이 유창성 더 즐겁게 영어를 접하라 이런 의미로 부모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깨어있는 분들은 네네.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명문대 쪽으로. 현실적으로 어느 게 더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네네. 건지에 대한 그런 감각, 직관적인 감각, 실제 현실을 아는 분들은 명문대로 가는데 엉뚱하게 이제 영어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 찍는 분들은 이제 아예 어렸을 때부터 영어 노출하고 막 예. 영어 원서 읽히고 예. 막 이런단 그렇게 말이에요. 하시겠죠.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달성하지 못한 거를 아이한테는 꼭 이걸 채워주고 싶은 결핍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본인이 영어에 대한 결핍을 아이는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 공감은 합니다. 예.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공감만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 공감은 하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음. 아이한테 뭔가 사랑이잖아요. 예. 부모의 사랑이고 뭔가를 아이한테 해주려고 하는 건 사랑인 건 분명해요. 그런 마음은 감사하고 공감하지만 부모님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아이한테 뭔가를 하게 할 때는 예. 그것이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라는 말을 좀 드리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게 잘 되겠지
네. 에이 설마 잘 되겠지. 영어 DVD 노출 그렇게 해주는데 예. 얘가 애 유창성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겠지. 좀 음. 막연하단 말이에요. 너무 막연한 걸로 기대하거나 아이한테 얘기하는 일이 많다. 그거는 네. 양육 지식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양육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셀리그먼이라는 학자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종합해서 성품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품을 24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개발되어야 아이가 뭐 공부도 잘하고 심신 건강이 좋아지고 괜찮은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고유한 예. 성격을 가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지성의 영역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예.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지성의 영역이에요. 그냥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 만들어지는 건가요? 부모가 이렇게 노력할수록? 성품은 후천적이죠. 성격은 타고나지만 성품은 후천적인 학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모가 반드시 도와줄 수 있다. 그렇죠. 공부하시면 어. 학습하시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들을 차곡차곡 공부를 하시면 오랫동안 그래서 본인의 성품이 개발이 되고 본인이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예. 아이는 더 괜찮아질 것이다. 근데 안타까운 게 아이들 키우실 때 아이에 집중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엄마들을 보면 본인들 그렇죠. 인생에 있죠. 집중하셔야죠. 본인이 괜찮으면 아이는 그냥 내버려두면 잘 커요. 내가 왜 이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살지? 아이가 또 태어나면 얘를 어떻게 키우지? 뭐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예. All I want